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나라당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자랑스러운 새 후보들의 수도권 필승과 정책 선거를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로부터 간단한 한 1분씩 정도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 소개합니다. 넥타이 맵구나. 안면사는 표가 더 많이 아니, 난 통일을 어떻게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캠페인을 잘 펼쳐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인 것은 다시 한번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지자체가 앞으로 펼쳐질 민선 5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수도권 주민 전체에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데 있습니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의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3개 지자체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시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이익을 드리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지가 서울, 인천, 경기의 유권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수도권 공조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잘 정리해 줬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2014년 아세안 게임을 성공시키고 또 구도심 재생을 4년 중에 완성을 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으로 마지막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도지사 후보 김명수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외박을 22박째 오늘 해서 어제 저녁에 안산 공단의 대덕전자 기숙사 사무소가 옵니다만은 역시 집이 참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 집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는 22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밑바닥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볼 때는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것이 참 많았구나, 너무 껍데기만 보고 다녔다, 더 깊은 그 우리 도민들의 삶의 구석구석 깊은 속사정을 이 선거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돼서 저를 더 겸허하게 그리고 더 깊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서 꼭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요구가 또 우리 도민들께서 더 다양하게 더 간절하게 저한테 좀 잘해봐라고 격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넓고도 아주 위대한 우리 경기도 또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동경을 능가하는 이미 인천공항도 능가하고 있습니다. 능가하지 못할 것이 없다. 북경이나 상해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 없다. 꿀릴 데가 없다. 세계 최고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지금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일어나고 또 이함대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국방 안보도 담당하지만 남북 통일의 비전과 북한 주민들에게 빛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이 힘을 합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나 또 민족적인 통일을 앞두고 생각해 보나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은 원래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또 앞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우리 나라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기고 또한 우리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가깝게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 미래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의 그러한 각오를 들어보니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이 이제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식스럽습니다. 다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의 공동 발표문을 인천광역시 안상수 후보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유권자의 바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 경기지사 후보 김문수,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는 전쟁 협박도 불사하는 야당의 무차별한 정쟁과 비방 공세로 종반 선거 상황이 혼탁해지고 있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심판을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선거 캠페인에서 정책과 미래 비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 북풍을 이용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계층을 나누는 갈등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난 5월 9일 서울, 인천, 경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의 공동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복지, 친환경 급식, 대기질 개선, 한강 수질 개선, 수도권 종합 방제 시스템 구축, GTX를 비롯한 교통, 주택, 도시계획, 2014 인천 아시아 게임 성공 개최 등 수도권 주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8개 항목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식 선거 유세를 통해 수도권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 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과 갈등으로 대표되는 과거 회귀 세력에게 수도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이 수도권 필승을 일으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하나로 나아갈 때만이 수도권 발전이 가능하고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야당의 그 어떠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이를 위해 우리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야당까지도 포함해 각계 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통합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도 경청할 부분이 있으면 경청하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선거 투표 시 반드시 참여해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BN의 송창욱 기자입니다.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안함 사태가 각 지역별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셨다고 봤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우리 인천은 백령도, 연평도가 바로 우리 인천이고 NLL 지역이 인천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시민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짚어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해안을 믿습니다. 천안함 전국은 천안함 전국이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를 이끌어갈 선장을 뽑는 일은 또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지일관 정책과 비전을 강조해왔고 아마 투표의 즈음에서는 그러한 시국 상황보다도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의 정책과 비전을 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했느냐 또 그것을 실행할 능력은 어느 후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을 중점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서 투표에 임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관심은 거기에 더 중점이 두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이죠. 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께서 이 천안함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과학적인 결과나 이런 것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소설이라고 그러다가 다음엔 바로 안보 무능 정권 책임론을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론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 일반 국민들의 상식 또는 과학적인 조사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지 자체가 반사적으로 우리한테 좀 온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도시마다 조금 경우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 세대 간의 젊은 세대가 조금 연세 드신 분,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지역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이 조사단의 과학적이고 증거가 명확한 객관적인 조사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주장을 계속하게 될 때는 국민들 민심이 반사적으로 이반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유리한 정황으로 돌아선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한국일보의 고성호 기자입니다. 이제 선거가 3년 남았는데요. 이제 기초단체장 시작해서 좀 어려운 지역들도 있는데 앞으로 3일간 각 후보님들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있으면 각각 한 분씩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지역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있는데, 뭐, 따로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 막바지, 오늘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다녀보면은, 결국은 뭐, 특별한 정답은 없다. 누가 더 그 지역의 민심에 다가가느냐. 민심이 또 뭐냐. 민심이라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나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누가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 뛰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변수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겸허하게 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선거 막판에 마지막 민심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선거도 마찬가지로 인간사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심리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성실성, 정직성, 그리고 어떤 남을 네거티브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보다는 포지티브한 어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잘 제시하는 것이 늦지만 그거 외에는 길이 없지 않느냐. 뭐 조금 무리하게 하려고 정도를 벗어날 때는 바로 역풍이 불 정도로 우리 민심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고 선거를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쉽게 어떤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의 그런 자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8년간 인천의 꿈과 비전을 280만 시민과 함께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세안 게임 유치 개최, 그리고 경제자유개혁 추진, 또 구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신구도심이 어우러진 국제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과정상에서 뭐 일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점만 그 부각을 시켜서 시민들께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상대방에서 호응을 받는 듯 했으나 결국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설계해왔던 그런 비전을 확고하게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지가 확고해지면은 역시 이제 기초단체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민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짚어본 것은 2, 3일 전서부터 우리 기초단체장들도 상당히 당선권으로 거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믿는 쪽입니다. 예, 방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강조했습니다만은 초지일관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 선거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왔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남은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시정 성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실전 경험을 통한 실행력, 이러한 민선 시장의 자질들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야당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야당 후보들이 시도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조,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협조, 협력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손해는 모두 유권자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성격의 손해들이 아닌가. 이런 점을 충분히 알려내서 그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선거운동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소통미, 소통, 통합, 그리고 미래라는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사흘간의 유세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기초지자체 25개 자치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열세 지역들도 있었지만 이제 과반수 이상 우세지역으로 올라섰고 몇 군데만 더 힘을 보탠다 그러면 전승, 압승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선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유권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알려드려서 판단에 도움이 되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저 연합뉴스 정민석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신상정 후보랑 그다음에 유시민 후보가 방금 단일화가 됐다고 기사를 단일화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막판 3일을 앞두고 이렇게 단일화가 됐는데 경기지사 선거에 이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막판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화가 이게 이제 양면이 있다고 봐요. 역시 그 두 후보가 단일화됨으로써 오는 통합의 효과도 있고 또 반사적으로 우리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긴장을 해서 또 투표율을 끌어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유권자들은 상당히 이 선거 자체를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번호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몇 번이냐 뭐 이렇게 저는 1번이고 이제 상대 후보는 8번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2번은 또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점에서 이번에 선거가 8개나 되고 많은 데다가 중간에 후보가 계속 단일하다 뭐다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신중하게 우리들이 잘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늘 우리 유권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라당은 지난 13년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관된 정당으로서 약속해오고 또 질책을 받을 땐 질책을 받고 정책을 제시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왔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들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든지 선거를 앞두고 만들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합 집산을 거듭하기 때문에 거기 신뢰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한나라당의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후보의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해주신 언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우리 들고 이렇게 기자실을 쭉 다니시면서 인사를 네. 필승 거리 및 사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치우고 다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넣으세요. 자, 파이팅! 파이팅! 오른쪽으로 오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비스로 파이팅! 파이팅! 왼쪽에서 또 한 번 더 해야 돼. 자, 하나, 비스로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은 또 다니면서 인사 좀 나누시죠. 네.